자, 이번 시간 임대차 효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이죠. 자, 임대차는 기본적인 논의 구조가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쓰게 해주는 거예요. 대가로 뭐를 받고요? 차임받고. 그럼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주된 의무는 뭐냐면 목적물을 뭐하도록? 쓸 수 있도록 유지해줘야죠. 그리고 고장나면 뭐하고? 이 의무를 누구한테요? 주인이 이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임대인의 의무. 첫 번째. 목적물을 뭐하는 거? 쓸 수 있도록 유지하고 뭐하고? 고장나면 수선하죠. 그게 주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조문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볼까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뭐하는 중? 존속 중. 존속 중이니까 뭐 할 때까지요? 끝날 때까지 사용수에게 필요한 상태를 뭐할 의무? 유지하게 할 의무. 유지할 의무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여기에서 바로 이게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수선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임대인이. 옆에 적으세요. 보일러 고장 난 걸 누가 고친다? 임대인이 고친다는 거예요. 수선 의무라고 그래요. 수선 의무. 그리고 우리 민법엔,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나눠놨어요. 수선 의무를. 대규모하고 뭐하고요? 소규모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았습니다. 이렇게 두 줄을 옆에 적어 보실게요. 정리 들어갑니다. 키워드 정리 두 개.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그냥 목적물 유지수선을 누구한테 부과했어요? 임대인한테 하라고 적어 놓았죠? 그럼 모든 건 다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어느 거하고? 대규모 수선은 주인이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소규모 수선은 누구한테요? 주인이 부담을 안 해요. 임차인이 하라는 거야. 그럼 보일러 고장 난 건 뭐예요? 보일러는? 대규모죠. 그죠? 수도관이 터져버린 거 겨울엔. 주인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 대규모 수선은 뭐를 말해요? 기본 설비죠. 건물의 무슨 설비? 기본 설비요. 설비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주인이 하라는 거, 임대인이. 근데 가끔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전구가 나갔어, 이게. 가끔 나가죠? 수명이 있으니까, 그죠? 그거 주인 보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이게 바로 소규모 수선이에요. 소모품. 소자 들어가니까 소모품이죠. 소모품은 주인이 안 해요. 이건 누가 해요, 그러면? 세입자가 하는 거지 주인이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는 임대인이 유지수선하라고 적어 놓았죠. 근데 대법원은 이걸 어떻게 했어요? 두 개로? 나눠가지고 유지수선 의무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대규모에 속하는 무슨 설비요? 기본 설비는 주인이, 소모품은 세입자가. 주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두 개로 찢어놨다. 됐죠? 오케이. 이 사건이 문제된 거는 이거예요. 세입자가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세를 쓰는데 주인이 야갔잖아. 야갔다는 거는 뭐야? 공부를 했다는 거야. 주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계약서에다가 특약을 넣었어요. 여기다 뭘 넣었어요? 특약이라는 게 공부한 사람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특약이라 뭘 집어넣은 거냐면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를 누가 하기로? 세입자 네가 하기로. 약정. 그걸 여기다 특약으로 넣었어. 보일러가 뭐하면? 고장나면 수리를 누가 하기로? 세입자가 한다라고 특약을 넣은 거지. 그죠? 그럼 이 주인은 고장날 거를 예견을 한 걸까 안 한 걸까? 한 거지. 그 말은 건물이 새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 알고 있어. 자기 약점을 알아. 약점을 아는 사람은 약점을 어떻게 하려고? 피해가려고 머리를 쓰는 거지.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미리 알려드리면 내가 가진 것도 엄청 많고 머리도 뒷다 좋고 가진 거 천지빛깔이에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어. 왜요? 약점이 없잖아. 그죠? 약점 없는 분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죠? 다 하나씩은 부족해요. 어딘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메꾸려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 보일러 고장 나면 누가 고치라고요? 그죠? 근데 아니나 달라 석 달 뒤에 보일러가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럼 세입자는 뭐라고 그래요? 주인 보고 고쳐달라고 그러죠?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봐라 여기 계약서에. 네 한글 읽을 줄 아나 모르나?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특약 딱 돼 있죠. 누가 고치기로? 세입자가 뭐 하기로? 수리하기로 돼 있죠. 야, 이 특약대로 해야지 마. 그죠? 그 주인이 안 고쳐준 거지. 그러니까 세입자가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요 너무 나가는 거야. 왜요? 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곳곳이 다 터지는 거야. 여관이었는데 이게 여관 사건이에요. 여관 사건 다 터지는 거예요. 한 4층이요. 비용 너무 들어가죠. 그리고 이분이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한 거야? 주인한테 소송을 한 거야. 특약대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법대로 가야 되느냐. 법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 하라고 그랬죠. 특약은 어떻게 하고요? 그죠? 그럼 이때는 법 이게 특약이요. 특약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세입자가 해야 되죠. 이런 특약 수선 의무를 누구한테 떠넘긴 거예요? 전가를 한 거예요. 세입자한테 전가죠. 이 전가한 거는 대규모수선은 이렇게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게 안 된다는 거야. 왜요? 기본 설비는 누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거,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뭐만? 소규모 수선만 되는 거지. 이렇게 보일러 같은 거는 세입자에게 책임 전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세입자 승, 주인 패. 이게 이 판례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게 내린 거예요. 자, 유지수선은 우리 민법에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주인이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찢어놓은 거지. 아까 우리 하자 담보 책임 공부할 때도 하자가 있는 것과 하자의 경중을 나누는 건 다르죠? 하자가 중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해제해서 파기하죠. 중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거는 손배 청구로 가죠. 경중을 따져. 여기도 이걸 뭘 따지는 거예요? 경중을 따지잖아. 그죠? 우리 민법은 앞으로도 공부를 할 텐데 거짓말을 한 거하고 거짓말을 했죠. 제가 거짓말을 한번 던졌어. 그죠? 아니면 친구나 배우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한 거하고 그 거짓말에 뭐를요? 경중을 따지는 거는 별개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안 했어요. 했죠? 그죠? 제 친구가 거짓말을 했어. 그죠? 근데 그 거짓말을 한 거는 인정해, 걔가. 했는데 그 거짓말에 뭐를요? 경중을 따져가고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져. 이해되세요? 그럼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그 거짓말이 조그만 거면 불법이 아닌 거고 큰 거면 법은 경중을 따져.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린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법은 경중을 따져요. 법 이론적으로는. 그죠? 징계 사유 인권이 아닌 거냐를 따진다고 법은. 그냥 불법이라 이거는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문제 있는 거예요. 경중을 따진다고.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탄핵 사유가 되는 거지. 그냥 조그만 거 잘못했다고 탄핵 사유 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저 인터넷에 보면 댓글 달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경중을 안 하고 그냥 막 날린다고. 이건 무식하다는 표현이에요. 법에 근처도 못 간 분들이야. 법을 공부하시면 경중을 따진다고. 야, 요만한 거짓말하고 이따만한 거짓말을 어떻게 갔냐고.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다르게 규율을 해야 되는 거지. 저 정치 얘기 아니에요. 법 얘기예요. 법 얘기. 왜? 이게 다 법에 있는 거거든. 거짓말은 조그만 거짓말이 있고 뭐가 있어요? 큰 게 있어요. 불법도요.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 경중을 가려가지고 규율을 해요. 법은. 그게 법의 기본 논리예요.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하고 다 똑같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 큰 틀에서. 법을 공부를 했더니 이게 보여. 이게 쫙 연결돼 있어. 그게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거고. 저 정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댓글 달지 마세요. 법의 기본 논리예요. 기본 논리. 전 정치에 관심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임대차에서는 주인이 수선을 해야 돼요. 근데 전세권은 달라요. 어디에서는? 임대차 계약하고 무슨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하고요. 전세권은 뭐예요? 등기된 거 안 된 거? 등기된 거죠? 이때하고 달라요. 임대차는 월세 계약이죠. 월세에서는 보일러 터진 걸 누가 고쳐요? 주인이. 주인한테 수선 의무를 부담해요. 근데 전세권으로 뭐가 된 거? 등기된 거. 전세권 등기 쳤죠? 이거는 주인이 안 해요. 누가요? 얘는 임차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전세권자라고 해주세요. 얘는 뭐라고 해주세요? 전세권자, 세입자 이뿐이.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누가 해요? 주인이 하고 전세권에서는 세입자, 전세권자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키워드. 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 부분이 우리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실게요. 임차인의 권리 볼게요. 이게 임대인의 의무였어요. 이제 임차인의 권리 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월세 받으려면 그냥 받아 먹어요? 쓰게 해줘야 돼요? 쓰게 해줘야 되죠? 그 쓰게 해주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의무? 유지 수선 의무. 그 유지 수선을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한다. 그죠? 그 다음 임차인 쪽이요. 임차인 쪽에 주된 의무는 임차인이 물건을 쓰려면 그냥 쓰나요? 대가를 내야 돼요? 대가를 월세 넣어야죠? 월세 넣는 게 기본적인 의무죠.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위에다 써보세요. 임차인의 권리가 286페이지 맨 위에 있죠? 위에다가 권리 위에다가 의무라고 써보세요. 의무. 임차인의 의무에는 뭐가 있을까? 월세 내는 거. 그죠? 근데 주로 시험은 의무가 아니라 뭐를 내요? 권리를 내, 권리를. 월세 내고 어떤 권리가 있느냐? 그죠? 권리요, 권리. 임차인의 권리 볼까요? 첫 번째, 임차권은요, 물권이어요, 채권이어요? 채권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뭐가 없으면이다? 대항력이 없죠. 다만 뭐를 하면? 등기나 대항력을 갖추면 누구한테?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옆에다 콩나물공장. 옆에다 뭐라고요? 이게 진짜 엑기스야. 이거 콩나물공장을 쓰면 다 기억나. 그죠? 안 그러고 조문을 외우는 거는 무식한 거예요. 이게 진짜 무식한 거예요. 왜? 비효율적이에요. 옆에다 누구라고요? 콩나물공장을 쓴다. 그게 진짜 공부지. 이거 써놓는 건 공부 아니다. 왜? 책에 있는데 뭘 써? 그래야 효율성이 생기고 파괴력이 생겨. 파괴력이. 그래야 빵빵 뚫리는 거예요. 뚫리는 힘이 생겨요. 안 그러면 그냥 책 보고 계속 읽어. 어떤 강사는 계속 책만 읽어. 그죠? 그거 꽝이야. 닫으면 기억 하나도 안 나. 그건 강의가 아니라 뭐예요? 아나운서가 책 읽은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게 기본적인 임차인의 권리예요. 채권이죠? 두 번째, 이제 임차인의 권리 중에 시험 잘 나오는 게 빅3라는 거예요. 빅3. 뭐라고 표현해요? 빅3. 왜요? 세 가지가 잘 나와서 빅3예요. 옆에다 써주세요. 빅3. 보통 이것만 하는데 4시간 걸려요. 이거 하는데 4시간 걸려요. 빅3 하는데 4시간 걸려요. 우리는 지금 5m만, 수심 5m만 들어갈게요. 20m 갈 건데 5m만. 자, 첫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626조. 가령 보일러가 터지면 누가 고치는 거죠, 원래? 주인이 고치죠? 거기다 써보세요. 보일러. 보일러가 어떻게 했어요? 고장났어. 그럼 세입자가 하는 거는 일단 어떻게 전화를 넣죠? 보일러 고장나는데 고쳐주세요라고 그러지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죠. 근데 주인이요? 외국 여행 중인데. 여행 중인데 외국에서. 저 유럽 여행 중인데 언제 와 그랬더니 저 보름 걸리는데요. 그럼 보름 동안 나 얼어 죽어요? 그것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을 바꾸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게요? 내가 저 사람을 불러서 업자를 불러서 고칠게요. 고치고 어떻게 해요? 돈을 달라고 그러죠. 아, 이렇게 바뀌는 거야. 누가 고치고요? 세입자가 고치죠. 고친 비용을 영수증을 청구해서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한테 생기는 거예요. 누가 고쳤기 때문에? 주인 거를 내가 고쳤죠? 그 비용을 다시 상환해달라 이거죠. 그리고 보일러 고장난 거 수리를 세입자가 했다는 뜻이다. 그죠? 예. 이때 이런 건 어떤가요?
고치려고 그랬더니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가만둬 냅둬. 뭐요? 내가 고쳐줄게. 뭐요? 내가 볼 때는 괜찮다는 거지. 그런 경우 있죠? 이해돼요? 상황이? 세입자는 뭐라고요? 고장 났다고 그러는데 주인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쓸만하구만. 그죠? 그죠? 그때 세입자는 얼어 죽는다, 일단 고친다. 주인은 동의 안 하죠? 건들지 말라고. 그럼 세입자는? 고쳐야 안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안 고치고 얼어 죽어요, 이쁜이가? 이쁜이 시집도 못 가는데, 아이씨. 나 시집도 못 갔는데. 시집은 가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결혼 날짜 잡았는데, 내년도 10월 달에. 일단 살아야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친다 이거죠.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고치죠. 고치고 어떻게 해요? 달라고 청구하는 거지. 이게 비용상환 청구예요. 그래서 보일러 고칠 때는 동의를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동의를 해줘요, 안 해줘도? 안 해주고도 고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쓰세요, 거기다. 뭐 불문? 주인의 뭐 불문? 동의 불문. 동의 불문하고 수리돼요. 주인의 뭐 불문? 동의 불문하고 수리 가능하다. 수리하고 어떻게 한다? 상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한다. 동의 꼭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이거 수리되는 거예요. 왜요? 나 얼어 죽기 싫거든. 그죠? 제가 결혼 초에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이 보일러가요. 새 아파트였거든요. 한겨울에 나 잊지를 못해. 새 들어갔는데 보일러에 어느 날 오늘 집사람이 깨우는 거야. 딱 깼더니 이 집에 갑자기 탱크가 지나가는 거예요. 보일러실에서 쿵쾅쿵쾅 하는 이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탱크 소리야. 집사람이 구석으로 숨더라고요. 여보 왜 숨어? 그랬더니 저 탱크 소리 보라고. 어디야 어디 이렇게 가봤더니 보일러실에. 불완전 연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이게 쿵쾅거리는 거야. 그 소리가 탱크 소리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둘이요 찜질방으로 대피를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왜요? 죽을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일단 찜질방으로 대피를 해서 한겨울에. 그리고 주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인이 그때 대구분이셨어. 근데 너무 점잖으시더라고. 예, 말투에 딱 담겨 있어. 너무 점잖았어요. 일단 급하게 수리하시고 비용을 자기한테 청구하시라고. 예, 그분.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했어요. 만약에 주인이 뭐 해도 반대해도 동의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수리해서 비용 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때 비용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 하고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눠요. 보일러 고장 난 거 수리하는 거는 필요비라고 그래요. 이거 안 고치면 써요, 못 써요? 안 고치고는 쓸 수 없죠. 그때 쓴 돈을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 그 다음 유익비가 있어요. 무슨 비요? 유익비. 유익비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필요비는 뭐야? 안 고치고 쓰는 거, 못 쓰는 거? 못 써.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필수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거야. 그때 쓴 돈을 무슨 비? 필요비라고 그래. 필요비. 필수적으로 쓴 돈. 안 고치면은 집을 못 써. 보일러는 안 고치면 써, 못 써? 못 쓰죠. 필수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거죠. 그때 들어간 돈이 필요비예요. 유익비는 안에 냅둬도 쓸 수는 있어. 쓸 수는 있는데 뭐야? 고치면 계량을 하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 계량비라고 그래. 계량비. 유익비를 뭐라고 불러줘요? 계량비. 이건 필수적으로 수리할 때 들어간 돈, 이건 계량비를 말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상가를 해요. 상가를 세를 얻으려고 그래요. 상황 잘 이해하세요. 상황을.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상가를 세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홍대 쪽에 가게를 보는데 가게 월세가 너무 비싸. 위치는 좋아. 왜요? 사거리 옆이야. 보증금 2억에 월세 800이야. 위치 좋죠? 그죠? 근데 너무 이게 조건이 어렵잖아. 평수는 작고. 근데 조금 뒤로 갔더니 이면도로로 갔더니 어때요? 보증금이 6천이야. 보증금 6천이고 월세도요? 절반이야. 그럼 뒤쪽이 좋죠? 문제는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고객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세입자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를 얻기로 했어요. 대신에 뭐 하기로? 페인트 칠을 이쁘게 싹 내 돈 들여서 하기로 했어. 뭐를 하기로요? 페인트를 외장을 내가 싹 칠하기로.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오케이요? 그래서 내가 외장을 싹 바꿨어. 그랬더니 건물이 번쩍번쩍하죠. 그럼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 안 올라? 올라가죠. 그때 들어간 돈이 유익비 내지 계량비라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평수는 넓어 여기가. 이면도로니까 평수 넓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가를 잘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죠? 사거리 아니라 뒤쪽인데도. 예, 이게 선택이거든요. 선택의 문제. 내가 좀 노력을 하면. 그죠? 그때 들어간 돈이 1,500만 원이야. 페인트 값이 1,500이죠? 건물 전체를 이쁘게 칠했으니까 1,500 들어갔죠? 실제는 한 2, 3층 칠하면 2, 3층을 페인트 칠하면 3,000에서 4,000 들어가. 제가 해봤어. 2, 3천 들어가요. 그죠? 그 비용을 어떻게 해요? 계약 끝나고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예, 법에 적어 놓았어요. 볼까요?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할 때 필요비는 언제 돌려받아요? 즉시 발표. 즉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근데 이 양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면 임대차가 뭐 했을 때? 종료시. 종료시니까 뭐예요? 나갈 때. 나갈 때 단 조건이 있어. 조건. 무슨 조건?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거기 두 줄이요. 뭐가 현존한 때?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그 말은 뭐야? 페인트가 뭐 할 때? 남아있을 때. 페인트가 뭐 할 때? 남아있을 때만 청구하는 거예요. 벗겨지고 없으면 못 받지. 전제 조건이에요. 유익비는 언제만 받아요? 종료시에 받죠? 어떤 조건 하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두 줄이 암기. 이게 키워드. 필요비는 언제 받고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그런데 어떤 조건 하에? 가액 증가 현존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 페인트가 남아있을 때. 나 빨간 걸로 했어. 빨간 걸로. 빨간 페인트가 남아있어야죠. 페인트가 뭐 할 때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다 지워지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하고 뭐로 나눠져요? 필요비와 유익비로 세 분이 됩니다. 세 분. 시험 문제 볼게요. 시험 문제. 여기다 바로 만나요. 바로 데이트 한번 해요. 데이트 진하게.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만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X. 가액 증가 현존 언제? 유익비죠. 이렇게 바꾸네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 정리되셨어요.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됐어요. 2번은 물건의 현상 유지비, 3번은 유익비. 됐나요? 네. 4번이요. 이 규정의 성격의 별 3개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은요. 규정 성격을 뭐라고 적었어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하고 또 하나 무슨 규정이 있어요? 강행 규정 있죠? 강행 규정은 무슨 뜻이에요? 법대로 하라고. 강행 규정이 뭐예요? 법이 정한 대로 강제하는 거예요. 법이 정한 대로 강제로. 이게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은 법 무시하고 특약대로. 이건 뭐 우선? 특약 우선.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특약이 이기는 거예요. 특약이. 이게 무슨 규정? 임의라는 거는 내 임의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특약대로 임의로 정해도 돼야 안 돼요? 특약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죠? 그게 임의야, 임의. 내 임의로 해도 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고 특약대로. 강행 규정은 뭐예요? 법이 정한 대로 강제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 근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 그럼 뭐가 우선한다고?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러면 주인이 가게를 세놓든가 빌라를 세놓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요. 내가 세를 놨더니 이 세입자가 민법 공부를 했잖아. 갑자기 상가를 이사 오더니 싹 페인트 칠하죠. 칠하면 나중에 돈 받아 못 받아 그거?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다고. 왜요? 법이 적어놨잖아 이렇게. 나갈 때 그거 받을 수 있죠? 유익비를. 그죠? 안 주면,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 왜요? 거기 유치권이 생겨, 유치권. 돈 줄 때까지 안 나가고 유치권 걸고 있어. 그럼 머리 터져 안 터져? 터지죠? 계약 끝나도 안 나가, 이 세입자가.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써요. 계약서에다가 뭘 집어넣어? 특약을 넣어요. 뭐라고요? 계약 끝나면 원상복구합니다. 계약이 뭐하면? 종료가 되면 뭐 하기로? 원상복구합니다 라는 특약을 넣어요. 뭐 한다고? 원상복구 시켜라 라고 하는 특약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용을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가라고요. 비용을 뭐 하라고? 포기하고 가. 비용을 뭐 하라고요? 포기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규정이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특약대로 돼, 특약대로. 그래서 계약서에 이걸 집어넣게 돼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되면 뭐 하기로? 원상복구 시켜라 라는 특약을 넣죠. 그 특약이 의미하는 법적의 해석은 이거예요. 뭘 포기하라고? 이게 유효야, 무효야? 유효라는 거야, 이게 유효다. 그래, 못 받아, 이거. 이 비용 못 받아. 만약에 이 특약 안 넣으면 뭐 받는데? 안 넣으면 뭘 받는데요? 유익비 받아가지고 나가죠? 이거 3천 받을 수 있는데, 뭐를 넣으면? 이걸 넣으면 못 받아. 그래서 계약서에 똑똑한 임대인은 뭐를 넣어요? 이게 다 들어있어, 계약서에. 똑똑한 임대인, 공부한 임대인, 이거 다 들어있어. 오케이. 이게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주요 논의. 두 번째 논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볼게요. 부속물. 밑에 646조에 있습니다. 자, 조문 볼게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임차인은 임차인인데 무슨 임차인이에요? 건물이야, 건물. 건물의 별표. 건물에다 삼각형 넣어볼게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한테 인정되는 걸까요? 토지 임차인이에요? 건물 임차인이에요? 쓰세요. 옆에다가 주의. 이건 어디에만 인정되더라? 건물 임차인한테요. 주의사항. 이렇게 써도 돼요. 토지 임차인이 아니라 토지 임차인한테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예요? 건물 임차인한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맞죠? 토지 임차인한테 인정 안 되고 누구한테만? 건물 세워둔 사람. 위에가 30회 정답이었어요. 30회 정답 지문이 적어 있어요. 아주 간략하죠? 조문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보시나요? 이거예요. 조문을 열심히 보고 계신가요? 수험생 여러분. 이런 뜻. 출제 의도는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 동의 얻어요. 삼각형. 아까 보일러 고칠 때는 동의 얻어요. 동의 불문이에요. 동의 불문이죠. 근데 부속물은 주인의 뭘 얻고요? 동의 얻고 설치해야 돼요. 동의 얻고 유리 자동문, 유리문 설치했어요. 유리문. 동의 얻고 뭘 설치했어요? 유리문. 동의 안 얻고요. 동의 얻고요. 그럼 유리문을 설치하면 유리 자동문을 설치하면 유리 자동문. 유리 무슨 문? 자동문. 유리 자동문을 세팅을 하면 건물 가치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게 부속물이죠. 그죠?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부속한 물건의 별표. 부속한 물건의 별표합니다. 부속한 물건은 위에다 쓰세요. 건물과 독립한 물건일 것. 건물과 무슨 물건? 독립한 물건. 건물과 무슨 물건? 독립한 물건. 이 성격을 꼭 떼야 돼. 이게 전제 조건. 건물과 무슨 물건? 독립한 물건. 독립하다는 거는 뛰어가요, 못 뛰어가요?
독립성 있으니까 뛰어가 못 뛰어가? 뛰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부속물의 전제 조건이에요. 뛰어갈 수 있어야 돼. 뛰어갈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계약이 뭐 했을 때요? 종료시에. 종료시에 별평. 종료시에 삼각형.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뭐 하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의 밑줄이요. 매수 청구가 무슨 뜻이에요? 사가라. 쓰세요. 네가 사가라. 네가 사라. 네가 사라. 네가 사라를 뭐라고 그래요? 매수 청구라고 그래요. 언제요? 계약 뭐 했을 때? 종료시에. 종료시에 뭐 할 수 있다고? 매수 청구. 네가 사. 네가 사. 왜요? 설치할 때 동의 얻었어 안 얻었어요? 동의 얻었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이 건물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으니까 네가 어떻게 하라고? 사라고 돈 주고.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건 누가 설치를 한 거야? 거기다 쓰세요. 그래서 부속 매수 청구권 옆에다 쓰세요. 전제 조건이 세 가지예요. 독립한 물건에 쓰세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두 번째는 동의 없고 부착할 것. 그냥 부착이에요? 동의 없고요? 동의 없고 부착해야 돼요. 이 두 개가 기본 요건이에요. 제일 중요한 요건.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뭐를 얻고? 동의를 얻고 저기다가 유리문을 설치했다. 그럼 건물이 값어치가 떨어져야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계약 기간 중에 하는 거예요? 계약 종료 시에요? 종료 시에. 종료 시에 뭐라고?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이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여기는 무슨 규정? 여기는 시험 무조건 나와 섞어가지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다. 두 가지를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면 쌍괄호 3번에 보시면요. 쌍괄호 3번에 보시면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나중에 1월 달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에 관한 논의를 모두 마치고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뒤로 가면 양도전대 부분 나와 있네요. 양도전대. 양도전대차라는 제목아에 밑에 보면 무단전대하고 적법전대라고 나눠놨죠. 무단전대는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가게를 넘기면 무단전대라고 그래요. 뭐 없이? 동의 없이. 주인한테 허락 없이 넘기면 무단전대. 적법전대는 뭐라고 그래요? 동의 없고 세를 놓으면 이걸 적법전대라고 그래요. 자, 이때 무단전대 볼까요? 무단전대. 조문만 볼게요. 내용 많은데 조문만. 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요. 그 권리를 뭐하거나? 양도하거나 전대 못하게 됐죠? 2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해서 내쫓을 수 있어요. 해지. 동의 없이 양도하면 해지할 수 있죠? 예, 이게 무단전대의 결론이에요. 동의 안 얻으면 뭐 할 수 있다고? 해지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나머지는 1월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민사특별법을 연결할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 만나실게요. 특별법에 보시면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 첫 번째가 뭘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세 번째는 289쪽 보세요. 289 교재 289에 특별법이 총 몇 개로 돼 있어요? 5개로 돼 있죠. 5개를 만날 거예요. 이걸 민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총 몇 개?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세 번째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집합건물법. 우리 아파트 살죠? 아파트에 위층 아래층 아줌마끼리 싸우죠? 그거 법적으로 규제한 게 집합건물법이에요. 아파트가 집합건물이라고 그래요. 주상복합이나. 네 번째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담법이라고 해요. 가, 담, 법 동그라미요. 다섯 번째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요.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그래요. 실명법. 부동산 무슨 법? 실명법은 명의신탁 금지예요. 명의신탁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명의신탁 규제. 명의신탁 규제에 관한 법. 부동산 실명법. 총 몇 개 그래서? 5개죠. 시험 문제는 옆에다 쓰세요. 6문제가 나와요. 그래, 각 한 문제씩 나와. 한 문제씩 내고 어느 거 하나는 2개를 내. 총 몇 개인데요? 5개인데 6개 내죠? 그러면 각 하나씩 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거 하나는 몇 개를 내요? 그게 어려워. 2문제 나오는 법이 어려워. 뭐야? 2개를 낸다는 거는 깊이 들어오는 거야. 좀 깊이. 특별법은 6개 중에 몇 개 맞추는 걸로? 하나 틀리고 5개 맞추는 걸로. 몇 개 맞추는 걸로? 거기다 쓰세요. 목표. 목표 몇 개? 하나 틀리고 5개. 아예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시원해. 욕심내가지고 나 6개 다 맞을게요. 그러면 머리 터져요. 목표가 중요해요. 그래야 수단이 거기서 생기니까.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 만나러 갈게요. 줄여가지고 주임법 이렇게 불러도 좋아요. 주임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럼 임대차는 임대차인데 무슨 임대차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이에요.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세입자 보호자. 왜요? 약자니까. 거기다 쓰세요. 약자인 세입자 보호. 쓰세요. 뭐라고 써요? 서론에다가? 서론에 있어요. 서론에 밑에 보면 1번의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돼 있죠?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우선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고 적어놓고 옆에 뭐라고 적었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민법보다 이 주택임대차가 우선해요. 왜요? 특별법이니까. 무슨 법이니까? 특별법이니까. 그리고 옆에다 적어볼게요.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민법은 무슨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 그래, 어떤 내용이 충돌이 되면 뭐가 우선해요?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주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택. 주택이 무슨 뜻? 얘는 뭐를 빌려가지고 쓰는 걸까요? 집을 빌렸을까요? 토지를 빌렸을까요? 집을 빌린 거예요. 집을. 건물이요. 건물을 임대해서 쓴 거야. 오케이? 근데 건물 임대차라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죠? 공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건축법 그러죠. 그죠? 근데 민법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네. 무슨 임대차요? 왜? 주택이라는 말은 뭐예요? 건물을 빌려 쓴 거야. 건물을 빌려 썼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명칭을 부여한 거야. 건물을 빌려서 내가 무슨 용도로? 주거로 쓰면 주택, 상가로 쓰면 상가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용도에 의해서 명칭 부여가 된 거지. 그럼 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책상에서 공부하죠? 책상이죠. 책상에서 술을 먹으면 술상, 밥을 먹으면 밥상, 공부하면 책상 되는 거지. 바로 뭐에 의해서? 용도에 의해서 이게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라는 거는 뭐예요? 건물을 빌렸는데 무슨 용도로? 주거로 쓸 때 적용되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도 용도로 구별돼요. 사람도. 그죠? 여기 오셨으니까 뭐예요? 수험생. 집에 가면 엄마. 그죠? 직장에 가시면 직장인. 그죠? 예. 사람은 뭘로 구별돼요? 용도로. 내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에 의해서 내가 이름이 달라져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됐죠? 근데 이 법은 첫째요. 민법에 관해서 무슨 법? 특별법이다. 두 번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적어놓았어요. 편면적의 반대말은 쌍면적. 그게 그거예요. 쌍면적.
편면적에다 밑줄이야. 편면적.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누구한테 불리한 거? 임차인에게 뭐한 거? 불리한 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 법 규정보다 뭐하도록? 불리하게 1년 후에 집을 비운다는 특약을 넣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 편에서 막아줘요. 그래서 법률이 보장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세입자를 우대하는 법이다.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이다. 누구를 보호하는 법? 세입자 우대법이에요. 세입자 우대법. 왜요? 얘가 약자니까. 이를 무슨 법?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누구한테 불리한 거는 무효예요? 세입자에게 불리한 건 무효죠. 그거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임대인한테 불리한 거는, 주인한테 불리한 거는 그건 상관없어. 주인한테 불리한 거는 상관없어. 누구한테 불리한 거는 무효야.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쓰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주인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세입자를 어떻게 해줘요? 거기다 써보세요. 세입자를 누가 보호해줘? 법에서. 법에서 어떻게 해줘요? 보호하고 막아줘. 누가 막아줘요? 법에서. 무슨 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건 언제 만들어졌어요? 전두환 시대에. 전두환 씨가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럼 그 이전에는 이 법이 없었어요. 세입자가 그래서 엄청 휘둘렸어요, 약자에 있으니까. 주인 맘대로 막 휘둘렀어. 그래서 세입자 보호하려고 그 당시에 만든 거예요, 50대. 자, 그래 두 가지를 보셨어요. 자, 이어서 이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서론 봤어요. 이제 주인법에서 핵심이 되는 건 이거예요. 여기 3, 4, 5번입니다. 3번은 뭐죠? 기간보장. 4번은 대항력 보장. 5번은 보증금 보장. 이 3, 4, 5번이 주인법의 핵심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별 3개 할게요. 이 나머지는 격가지고요. 3, 4, 5번이 포인트다. 자, 볼까요? 이런 거죠. 토지를 빌리는 거예요? 건물을 빌리는 거예요? 건물을 임대한 거죠? 건물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어. 앞으로 세입자는 이뿐이에요. 이뿐. 세입자는 누구? 이뿐이. 세입자가 이 집을 보증금 1억에 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에서. 그래서 여기 대항력을 해요. 전입신고를 해요. 전입신고를. 여기다 뭐를 해놔요? 전입신고하죠? 그 사이에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어. 주인 바뀌었죠? 여기가 새 주인이야. 양수인이라고 그래. 양수인. 그죠? 그럼 이 세입자를 이 이쁜이를 법이 보호하려고 껴드는 거야. 이 법 나오기 전에는 이쁜이가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바뀌면 쫓겨났죠? 보호 안 됐거든. 그래서 저런 세입자들이 많으니까 법이 보호하려고 껴드는 게 바로 주인법이에요. 그럼 뭐를 보호하느냐? 첫 번째가 뭘 보장해요? 계약기간 보장해줘. 이사 너무 자주 가. 이사 가지 않게 해줘. 그죠? 최단 기간이 그래 몇 년이에요? 2년. 최단 기간 2년. 기간 보장해줘. 그죠? 그랬다가 요즘에 뭐가 바뀌었어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생겨서 2+2 그래서 4년 쓸 수 있어. 이게 몇 년 써요? 4년. 갱신 요구권 때문에. 갱신 요구권. 몇 년? 4년 쓸 수 있어. 이게 기간 보장이죠. 이사 자주 안 가게. 두 번째는 뭐 보장하는 거예요? 대항력. 대항력이 뭐였더라? 주인이 어떻게 해도? 바뀌었죠. 주인 바뀌었죠? 얘가 이쁜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새 주인한테 쫓겨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가 바로 전입신고를 하라는 거야. 전입신고를 하면 뭐가 생겨요? 그래서 얘한테 뭐 할 수 있어? 들이댈 수 있어. 채권인데도 들이대죠? 대항력을 준 거야. 그럼 쫓겨나 안 쫓겨나? 주인이 어떻게 돼도? 바뀌어도 안 쫓겨나죠? 그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시스템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준 보증금은 얘한테 전 재산이죠. 보증금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3가지 보호하는 거야. 주인법은 몇 가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3가지. 첫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거를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주임법의 핵심. 끝. 주임법 끝났어. 그죠? 이제 여기다 살만 붙이면 돼. 살만 딱딱 던지면 되는 거예요. 틀이 중에 큰 틀이 수비 중에 수비. 나무는 천천히 보는, 나무까지는 천천히 보는 거. 큰 틀. 주임법은 몇 가지 봐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는 격가지예요. 이러면 쉬워. 법이 쉬워. 자, 이제 갑니다. 적용 범위부터 갈게요. 적용 범위. 자, 쌍괄호 1번 볼게요. 쌍괄호 1번 가기 전에 조문 2조 있네요. 조문 2조. 법 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고 돼 있죠?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합니다. 전부여요, 일부여도? 그 임차주택 일부가 무슨 목적으로? 주거 외의 목적으로. 밑줄이요. 일부가 무슨 목적으로?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럼 써보세요.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뭘로? 영리 목적으로. 일부는 뭘로 쓰고? 일부는 영리, 비주거. 영리니까 뭐야? 비주거죠? 적용돼요, 안 돼요? 이래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일부는 주거로, 일부는 비주거로. 그럼 내가 50평을 빌려서 일부는 뭘로 쓰고 쪼개서 주거로 쓰고 반은 구멍가게로 쓰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런 거를 겸용이라고 그래. 겸용. 주거하고 비주거를 뭐 하고 있어요? 겸용하고 있죠. 겸용이어도 적용돼요. 겸용이어도. 원래는 어디에만 써요? 주거용이어야 되죠. 근데 일부는 주거고 일부는 뭐여도? 비주거용이어도 적용됨 안 됨? 적용된다라고 법이 명시해 놨어요. 그 밑으로 내려오실게요. 2조, 법 12조. 법 12조 보시면 미등기 전세에 준용된다라고 돼 있죠. 미등기 전세에 동그라미 그어볼까요?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그죠? 이 경우 전세금은 뭘로 보아요? 보증금으로 본다. 그럼 전세권으로 뭐를 안 한 거? 등기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 미등기 전세죠? 미등기 전세에 동그라미 넣고요. 대신에 뭘 한다고 그랬죠 아까? 전입하고 확정일자. 전입하고 뭘 받는 거? 확정일자 받아놓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미등기 전세라고 그래. 미등기 전세. 동그라미. 전입하고 뭐 하는 거? 확정일자 받는 거. 미등기 전세죠? 이것도 주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본래는 여기 볼까요? 이 법은 언제 쓰는 거죠? 주택을 뭘로? 임대차 했을 때 쓰는 거죠? 건물을 주거용으로 썼을 때, 임대차일 때. 그럼 임대차라는 원래 정의는 뭐야? 임대차는? 월세예요, 월세. 임대차의 원래 정의는 뭐라고요? 월세죠? 얘가 고시원을, 이쁜이가 고시원을 월세로 쓸 때 적용되는 게 주임법이야, 원래는. 이해돼요? 근데 현실은 월세뿐만 아니라 누구도 많아요? 미등기 전세가 많아, 압도적으로. 그죠? 나 전세보증금 7천에 살아, 7천에. 월세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등기를 했어, 안 했어? 그것도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많으니까. 그래서 이 주임법은 월세만 쓰여요, 미등기 전세도? 월세하고 어디에? 미등기 전세에 쓰인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월세하고 미등기 전세에 쓰는 거예요. 이때 밑으로 내려오실게요. 11조. 이 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명백한 때는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밑줄이요. 법 11조라고 돼 있잖아. 법 11조. 조문에 11조 찾으셨죠? 예, 거기다 쓰세요. 펜션이나 민박, 펜션이나 리조트. 펜션에 놀러가죠, 연말에. 그죠? 가서 주거로 써, 안 써요? 먹고 자잖아요. 그죠? 예, 먹고 자고 오잖아요. 그럼 주거죠? 근데 오래 살아요, 잠시 살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시 사용 임대차라고 그래요. 무슨 임대차?
이때는 주임법이 쓰이지 않아요. 주거는 주거인데 오래 머무를 때요, 잠깐 머무를 때. 그죠? 그때는 주임법이 안 쓰여. 여관도 잠깐 머무르죠? 이때는 주임법 적용 안 돼요. 여관, 펜션, 리조트 이런 거죠? 이런 걸 무슨 임대차? 일시 사용 임대차는 주임법이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빌라를 새를 얻어가지고 2년 살아. 그럼 잠깐 살아요? 계속 살아요? 이때 주임법이 쓰이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는 안 쓰이고? 일시 사용 임대차 못 써먹어요? 별표. 자, 밑에는 내려줘서 첫 번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그럼 뭘로 판단하느냐? 실제 용도가 기준이에요. 주거용 건물 이와야 되죠? 그 판단은 뭘로 해요? 실제 용도로. 읽어보면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이냐의 판단은 등기부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표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결정해요? 실제 용도. 실제 용도가 뭘로 쓰여지느냐 이거죠. 그래, 아까 이건 책상이죠? 근데 이게 밥상이 될 때는 무슨 용도로 쓰면? 밥 먹는 용도로 쓰는 거죠. 용도가 이름을 결정해. 용도가. 야, 너 이름이 뭐야? 용도에 따라서. 그죠? 책 보면 책상, 술 먹으면 술상. 그죠? 얘는 그래, 용도가 뭐예요? 잡탕이죠. 다 쓰잖아요. 술도 먹어, 밥도 먹어, 그죠? 잠도 자, 어떤 분은. 그죠? 잡탕이죠, 얘가 잡탕. 용도에 따라 틀려, 그때. 두 번째요, 쌍괄호 2번이요. 무허가나 미등기도 적용돼요. 무허가여도 쓰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임차 주택이기만 하면 건물의 내역을 따지지 않아요. 뭐를 안 따져요? 내역을. 그래서 허가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를 구별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본법은 적용된다. 그럼 시험 문제. 무허가 건물도 적용됨, 안 됨? 적용된다, 시험 문제. 3번. 등기하지 않은 전세. 소위 이를 무슨 전세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세. 적용돼, 안 돼? 적용된다. 됐나요? 예. 그 다음 4번. 사무실용 건물이었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사무실이죠. 근데 무슨 용도로 써요?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했죠? 그럼 현재 용도가 뭐예요? 그럼 주임법 작동돼, 안 돼? 작동됩니다. 그 다음 5번이요. 5번 삼각형. 소유자는 아니나 적법한 무슨 권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때는 적용됨, 안 됨? 적용된다 이거죠. 아,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이게. 야가 이쁜이가 건물을 무슨 용도로 쓰면 돼요? 주거용으로 쓰면 이 주임법 쓰이는 거죠. 주거용으로 쓰면 무슨 용도로 쓰면? 그죠? 등기한 거예요, 미등기여도? 주거용으로 쓰면 되는 거죠. 미등기든 무허가든 안 가려, 그죠? 건물이기만 하면 돼. 건물이기만 하면. 무슨 용도로 쓰면? 주거용으로 쓰면. 그죠? 예. 그런데 이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A가 건물 주인이에요. 건물 주인이 세금이 너무 나오는 거지, 지금. 보유세 엄청 강화됐죠? 세금이 너무 나와. 건물이 여러 채라서. 그래서 건물 어떻게 했어요? 세금을 절세하려고. 우리는 절세라고요. 우리는 절세라고 그러고 세무서에서 뭐라 부르려고 그래요? 탈세라고 그러죠. 관점의 차이지. 나는 절세한다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뭐라 그래요? 탈세한다고 그러죠. 그죠? 예, 이 경계가 애매한 거죠. 예, 지네들 맘대로. A가 세금을 덜 내려고 빌라를 명의신탁을 했어요. 뭐를 했대요, 지금? 명의신탁을. 얘가 신탁자야. 신탁자가 누구한테요? 수탁자에게. 여기 아버님이 여기요. B 앞으로 명의를 돌려놨어요. 이를 뭐라고 그래요?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탁? 명의신탁을 했더라. 이 간격을 좀 벌릴게요. 명의신탁이라는 걸 하는 거지, 우리. 지금 주임법 공부하는데 명의신탁이 나와요. 민법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와,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가 일단 돌아야 돼. 돌아야지만 이렇게 쭉쭉 연결할 수 있어요. 한 바퀴의 민법을 절대 알 수 없어. 왜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 바퀴 돌아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체를 한번 일단 돌려야 돼요. 명의시탁을 했죠? 누구 앞으로? 비 앞으로. 이 비를 뭐라고 그래요? 명의 수탁자라고 그래요. 수탁자. 그럼 이 빌라는 누가 지은 거예요? 지은 거는? A가 지은 거예요. A가 지어가지고 세금 때문에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친구나 친척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은 거지. 이해되세요? 예.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이 빌라는 누구 거예요? A 거 손 들어주세요. B 거 손 들어주세요. 손 안 드는 분은 뭐예요? 이 손 안 드는 분은 뭔지 아세요? 자기 거라는 거죠. 누구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재밌죠? 정답도 아니네 그러면. 자, 왜 민법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A, B 간에는 A, B 두 사람 간에는 A가 주인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부 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 내부 관계. 내부 관계에서는 누구 거? A 거, 신탁자 거. 이해되세요? 외부 관계요, 내부 관계? 내부 관계는 얘네 둘끼리요. 얘네 둘끼리만 하면 A 거야. 그죠? 이때 B가 누구 앞에서? A 앞에서. B가 A 앞에서 뭐라고요? 내 거다 그러면 A한테 맞아주고 싸다고 맞아. 볼까요? 여기 사위. 사위가 재산이 많은 거지. 장모님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은 거죠. 누구 앞으로? 장모 앞으로. 뭐 해가지고? 명의신탁을 해서. 명의를 돌려놨죠? 세금 때문에. 이때 장모가 누구 앞에서는요? 사위 앞에서는 장모 거라고 우기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럼 누구 앞에서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거라고 우겨도 돼. 왜요? 등기가 누구로 돼 있어요? 자기 앞으로 돼 있죠? 이분 앞으로 등기 명의가 돼 있어. 등기 명의가.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위가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려고요. 노인정에 갔더니 장모님 인기가 짱인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들 앞에서 등기부 떼가지고 자랑하는 거지. 뭐라고요? 봐라 내 앞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죠? 남자친구 7명 생겼어. 왜요? 외부 관계는 누구 걸로 보여요? 비수탁자 거. 그래서요, 소유 관계가 뭐하고 뭐가 분리가 돼요? 내부 관계하고 외부 관계가 통일해요, 분열이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 관계 따로, 외부 관계 따로. 통일돼 있어요, 분열돼 있어요? 분열. 이렇게 소유권에 분열이 생겨. 뭐가 되면? 명의신탁이 되면. 그래 여기 머리 터지는 거야, 명의신탁이. 왜요? 내부 따로, 외부 따로. 그죠? 우리는 보통 내부하고 외부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저는 내부하고 외부가 똑같아요. 겉과 속이 똑같은 인간이 저예요. 다르세요? 다른 분하고 살면 힘들걸요? 그죠? 신랑이 겉과 속이 달라. 힘들죠? 그죠? 남자가 볼 땐 여자가 어때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죠? 겉과 속만 달라요? 그때 틀려요. 더 힘들어. 예, 명의신탁에서는 뭐하고 뭐가 틀려요? 내부 관계하고 외부 관계가 분열이 생겨요. 예. 이때 그럼 등기부 때문에 누구로 돼 있어요? 이 빌라가 등기부 때문에 누구로 돼 있어? 장모님 거로 돼 있죠? 그래 이 빌라를 잘 보세요. 세입자가 세워 들어왔잖아. 우리는 세입자 이름은 무조건 누구? 이쁜이. 오케이. 이쁜이가 왔지. 저 방 있어요? 그랬더니 문 열고 나오잖아. 누가 문 열고 나와요? 방 있어요? 그랬더니 문 열고 나와. 누가 나와요? 애가 나오지. 그죠? 누가 나와요? 사위가 나오죠. 사위 거니까. 명의는 장모님 명의로 돼 있죠. 그래서 방 있어요? 그랬더니 문은 누가 열어요? 사위가 열지. 사위가 살아. 명의는 장모로 돼 있잖아. 질문. 이쁜이는 누구랑 계약을 하는 게 맞아요?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누구 거니까? 장모님 거죠? 장모님하고 임대 계약을 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현실 계약으로 와볼까요? 부동산에 오면 부동산에서 계약 썼을 때는 여기에 누가 나타나요? 사위가 와요. 사위가 와가지고 이쁜이하고 면접을 봐. 직업이 뭐세요? 예, 저기 직장 다니는데요. 저 밤일하는 건 아니죠? 예, 밤일 안 해요. 그죠? 정상적인 사회생활 합니다. 그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신변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요? 왜요? 실질적인 주인이 이쪽이거든.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누구 거라도, 장모님 거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예요? A예요.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보면 누구 거라도 장모 거 맞죠? 장모랑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A를 뭐라고 그래? 사위를. 사실상 소유를 얘가 한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또? 사실상. 아우 어려운 얘기를 또 하네. 법률적으로는 장모 거지. 다시요. 법률적으로는 사실상으로는 어이 머리 아프게. 그죠? 이걸 구별한다는 거야. 이걸 구별하는 눈이 생겨야 공부를 해. One more time. 법률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수탁자 거지. 그럼 이분은 원래 이분이랑 계약하는 게 맞죠? 계약하자고 왔더니요. 이분하고 계약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위가 뭐라고 그래요? 장모님 저 시골에 계셔가지고 못 온대. 집은 마음에 드는데 그럼 이분은 어쩔 수 없이 누구랑 계약을 해요? 이분이랑 계약하죠? 근데 등기는 돼 있어 안 돼 있어? 일로 돼 있죠? 이렇게 계약을 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왜요? 이분이 뭐가 있어요? 사실상 소유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계약을 해도 주임법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소유자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 체결한 때 적용된다. 자, 그래서 소유자이어야 돼요? 소유자 아니어도? 아니어도 임대 권한을 가진 자. 임대 권한을 가진 분이 여기서 누구였을까요? 사례에서는? 사위가 신탁자죠? 신탁자가 이쁜이하고 임대계약을 해도 주임법은 작동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꼭 소유자이어야 돼요? 아니어도? 뭐를 가진 사람? 이분도 된다. 이분도. 자, 그래 5번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언제 쓰이는 거예요?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일 때 쓰이는 거예요. 그죠? 예. 허가든 무허가든 상관없어요.